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너무 중요한 거 봤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용도 지역, 딱 정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깨끗하게 또 잊어지니까. 근데 조금 생각은 납니다. 자, 용도 지역이 이제 4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먼저 관리 지역에다가 도시 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냐고입니다. 자,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중복 절대 안 된다. 근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농림 지역에다가 개발한다는 도시 지역 어떻게 같이 중복할 수 있겠냐고.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경우도. 그러면 도시 지역 그러면 끝. 더 이상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관리 지역 그러면 끝. 아예 끝입니다. 거기다가 또 더덕더덕. 근데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관에다가 뭐 특정 뭐 다 그냥 더덕더덕 붙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하나 소개할 때 요건 돈대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근데 농림 자연환경 그런 것들은 자연환경을 진짜로 아예 준다고 해도 그냥 너나 가져라 그래야 됩니다. 괜히 그냥 재산세만 나오고 팔리지도 않고 우리 이제 세금 배우시겠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재산을 쌓아놓으면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로 얻어맞습니다. 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 안 돼.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도관농자 이게 계속 나오니까 바로 자 도시적 관리적 몇 개 있더라. 요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면요 3월에 가도 5월에 가도 10월에 가도 시험장에서도 계속 헷갈립니다. 도시지역.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평생 진짜 까먹지 말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는 뭐 한다고요? 관리. 말 그대로 관리지역. 관리니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래서 이제 3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지역? 농림지역.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농지, 그리고 산림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는 산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농지만 있는 게 아니야입니다. 그럼 이제 산지를 강하게 보존한다는 보존산지 이거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준보존산지 그러면 약간 개발이 가능하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림지역 농사나 지어라 그리고 산림 보호나해라 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농사라도 지으니까 요놈보다는 더 나오고 입니다. 자, 4번을 보실까요? 진짜 요거는 이제 아예 준대도 안 가져 입니다. 자연 환경 뭐라고요? 보전, 그죠? 보전 지역. 우리 첩첩삼중 보시면은 그거 고려시대요? 아니, 고조선부터 자연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환경만 보존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아예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기는 해요. 뭐 건폐율 왜 20 있는데, 그리고 왜 80 있는데, 용적률 가능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아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보실까요? 도시지역에는 또 4개. 자, 그럼 이제 주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상 그리고 주택, 상가, 공장 됩니다. 근데 개발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콧구멍이 시커멓다고 있습니다. 주상공 뭐라고요? 녹지 놔둬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산소를 녹지가 뱉어내고 우리는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는 걔네들이 이제 빨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지도 있어야 된다. 자, 먼저 주거지역 해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전일준위가 또 나오다 보니까 환장하겠네. 도간농자, 주상공록도 헷갈리는데 막 계속 뻗어나갑니다. 상업지역. 왜냐면은 주거지역도 여기도 여러 개로 나눠서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주택도 똑같은 주택이냐, 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게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확인 설명서에 항상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녹지, 지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개.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지역도 이렇게 나누는 것을 3분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3분해서, 입니다. 여기는 그냥 3분 같은 거 안에 농사만 지으면 되고 환경만 보존할 건데 여기를 또 뭘 나누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로
근데 이제 우리 관리지역도 몇 개? 3개라고 해서 이제 관리지역 뭐라고요? 보생자 아니면 보생개. 그죠? 보생개. 그죠? 보생개입니다. 보. 그리고 생. 그리고 개. 정말 전혀 모를 줄 알았더니 그래도 기억이 나네. 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생개입니다. 그럼 보전. 보전 관리지역. 그리고 보전 안 좋겠네. 여기 보전 보이네. 요놈이 요리가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풀리면은 자연환경 보전적이 될 땅. 지금 관리하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어디서 생산하더라? 농림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풀리면 요놈은 요리가고. 그리고 이제 생산은 요리가고. 그리고 진짜 하나 아주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죠? 계획 관리. 어디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막 개발을 하더라? 도시죠. 느낌 딱 온다는 겁니다. 계획 관리 지역. 자, 이런 것들은 경매물건에서 아주 싸게, 이거 90%가 아니라 20%, 30% 엄청 막 낮아집니다. 근데 의미를 몰라요. 우리나 배우니까 저거 괜찮겠다. 그리고 도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 짓겠네입니다. 웬만한 연립은 짓겠네. 괜찮다는 겁니다. 자, 건물만 잘 지으면 수억은 남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거고요. 그러니까 경매물건 계속 이렇게 떠들어보는 것들 괜찮습니다. 사무소에 손님 계속 안 오면은 그런 것들 한번 쌓아놓고 한번 봐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돈 있는 사람한테 좋은 물건 있는데 한번 오세요. 그래서 소개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땅은 절대로, 그러니까 땅이 많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땅땅거리고 산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땅땅거리고 정말 삽니다. 그리고 땅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지. 오히려 아파트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다가 결국은 올라가요. 아파트. 요즘에 이제 아파트 계속 폭락할 거라고 웃기고 있네 얘기입니다. 아니요 얘기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 이제 개론에서도 봤지만은 올라갔다가 계속 안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쉬어. 다시 꺼졌다가 거품이 꺼졌다가 다시 꾹.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것이 얼마나 더 올라가려고 지금 한참 내려온데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 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 막 미친 듯이 막 올랐습니다. 진짜 뭐 아파트 값이 그냥 1억 그랬었는데 1억 갖고는 시골의 집도 못 산다 해갖고 거의 전국이 막 조정지역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 정도다 보니까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오르더니 그러면 거품이 좀 빠져야 되니까 요즘은 또 너무 내리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또 거쳐서 다시 올라갈게. 그게 겁이 좀 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정도 시기가 매수 타임으로는 괜찮다. 정말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만 조금 내려가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입니다. 한번 봐라. 계속 봐봐봐. 관심 갖고 정말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거지역에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라? 그죠? 전씨. 뭐라고요? 전일존입니다. 전일존이입니다. 걔는 또 박일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옛날 가수도 박일준 생각나면은 환장하겠네. 입니다. 전씨. 전일준 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용 뭐라고요? 전용 주거. 말 그대로 전적으로 주거용으로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땅 용도는 아예 오지도 마.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양호인가 이게 쾌적인가 그걸 시험을 이제 냈었다는 겁니다. 문장 보면은 어느 놈이 양호, 쾌적.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날 거야. 여기입니다. 또 어느 놈이 양호, 쾌적? 전용 일반? 그래, 전용. 와, 전용이 바로 양호. 정말 아주 양호입니다. 양호. 집이 절간이 여기입니다. 옆에 슈퍼도 없어. 옆에 이제 초등학교도 없어. 얘를 맨날 출퇴근 시켜야 돼. 환장하겠네. 조용하기는 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여기입니다. 그런 집 좋아할까요? 아니요. 여기입니다. 빨리빨리. 병원에 가다가 이미 사망하셨네요. 라고 가다가 돌아가십니다. 너무 그냥 뭐가 없어갖고. 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많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문안의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거 있습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 준주거 지역. 자, 뭐에 준한다. 이런 소리는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부동산인가요? 집에 매셔놓고 사십니까? 째려만 보십니까? 아니, 걔 왔다 갔다. 원래는 동산인데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니까요. 부동산처럼 의제 그렇게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항공기 그리고 선박도 20톤 이상. 그죠? 선박도 몇 억대 갑니다. 그입니다. 우리 개론 교수님도 이제 최근에 배팔았고 그입니다. 준주거 지역. 그 톤수 갖고도 여러 번 장난했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대상을 찾아볼래 하면서 선박은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용 이렇게 보시고요. 일반 그리고 여기는 주택의 외에도 주택에다가 상가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공장은 넣을 수 있다 없다? 공장? 아니 그건 아니고 입니다. 그냥 뭐 생각 없이 다 돼. 그러면 아니요 입니다. 공업적에 가면은 고놈이 오려 다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상업적 보실까요? 상업적 전일준이가 중학교 그리고 몇 학년 되니까 2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되니까 그리고 뭐가 생겼다고요? 근육이 생겼대요. 유근.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유 그리고 근 해서 이제 중심 상업지역 내용은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무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물류센터 그죠? 유통 상업지역 그리고 이제 뭐 근린 자 우리 주변에 이제 근린 상업지역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적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상가로 쓰고 있는 보통 근린생활시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린 상업지역 얘는 또 순서대로 좋네.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나쁘고 가장 좋고 헷갈립니다. 그다음 또 누가 나와요? 얘가 이제 또 전일준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전일준. 전일준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용어가 전용 공업지역. 아까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 용어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공해성, 안 공해성, 공해성. 여기 전용 공업. 공장밖에 아예 없어 그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연기 정도가 아니어 보입니다. 거기 잠시 있으면 이제 숨도 못 쉬고 죽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 짓지 말아라 요 소리를 거기서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 뭐라고요? 준공업지역. 그러면 공장 외에도 주택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상가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업무시설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냥 다 있어 보입니다. 다 들어와. 이런 소리 합니다. 이제 전일준이가 이제 몸이 좀 허약하고 애가 키가 작다 보니까 한약을 하나 챙겨 먹었습니다. 뭐라고? 보생. 개가 아니라 보생. 보생은 똑같아. 보생 뭐라고요? 자, 보생자라는 한약입니다. 녹지에서 보생자라는 한약입니다. 보 뭐라고요? 보전. 그리고 생산. 그리고 뭐라고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하다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뭐 얌전하게 공부요? 못 붙어요. 입니다. 아주 그냥 바라그려야 됩니다. 집에서도 막 떠들고 계십니다.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해요? 아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보생자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중요한 게 건폐율, 용적률 반드시 낸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아예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여기도 이제 우리 전용에서도 뭐요? 요것도 1종 아니 한장 안에 언제까지 할래? 1종, 2종 이제 다 끝났어요. 1종, 2종 제1종 전용 주거 지역계입니다. 네, 그러면 주택의 종류가 두 개다 낼 수 있다. 하나는 단독주택, 하나는 공동주택. 그럼 어느 놈이 단독? 1종입니다. 1종 단독. 그럼 딱 두 개서 선택할래? 1종 선택할래? 아니면 2종 선택할래? 2종. 그죠? 여기는 그나마 이제 공동주택 중심으로 전용주거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도 가능해.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연립도 가능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일반은 이제 세 개 1종. 키가 좀 적은 사람.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또는 층입니다. 자, 먼저 여기는 뭐라고요? 저층. 자, 저층은 몇 층을 저층이라고 하더라? 4층. 죽을 4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4층 이하. 4층까지는 괜찮은데 5층은 안 돼.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중고층.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죠.
요게 이제 중고층, 한 15층, 18층, 요 정도 되는 게 바로 이제 2조. 꽤나 차이 나죠. 4층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한 3배 정도도 가능하다. 4배, 5배까지는 약간 가깝게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요? 여기 이제, 중층,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고층. 자, 이론적으로는 층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문제 이제 다 봤고요. 자, 그럼 이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놈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꼭 맞출 수 있는 건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항상 실무에서 볼 거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건폐율을 쓸 겁니다. 자, 건물이, 자, 이렇게 이제 100평이면은, 자, 얼마 정도를 덮는다. 우리 지금 건물도 땅을 덮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 건대, 연대, 그랬으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 자, 50% 그러면 50평만 그립니다. 반만. 20% 20평만. 쬐끔하게 이렇게 20평만 그립니다. 그리고 70%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중심 상업적 90%. 그냥 다 덮네. 자, 그 정도로 넓게 써라. 자, 먼저, 자, 전용을 얼마래요? 그러니까 55, 막 66 하면서 전화번호 암기하듯이 막 떠들어대야 됩니다. 자, 얼마라고요? 50%. 근데 순서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2종 얼마요? 갑자기 3종 얼마요?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공업적은 얼마요? 이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종도 얼마라고요? 50%, 55. 그리고, 자, 일반은 얼마라고요? 그죠? 60. 요 놈은 60%. 그리고 또 2종은. 요 놈도 55, 66. 이렇게 왔으니까 요 놈도 60%. 그래서 이제 전용이보다는 일반이가 하나씩 10%씩 더 높구나. 근데 조심하실 게 3종은 70인가? 아니 60인가? 아니 얼마? 그죠? 50. 홀쭉하게. 요건 아파트니까 요거는 이제 50%. 그리고 근데 준주거죠. 준. 얼마라고요? 70% 준 70%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3종보다도 누가 더 좋다? 저기 용도도 다양하고 더 넓게 짓고 여기는 아파트니까 홀쭉해라 그 얘기입니다. 소방차 한 3대는 들어가게 홀쭉해라. 그리고 동간거리도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입니다. 너무 그냥 여기가 펑펑집하게 쭉 그러면 맨날 일어나면 아침에 앞집 아저씨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되고 민망하고 계십니다. 좀 멀어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공기도 잘 안 통해. 그리고 주차장 휘좁아갖고 환장해. 자, 이러니까 동간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쾌적한 아파트 아주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가리면은 이제 큰 놈이 가리면 우리 집은 4층 볕도 안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업적 얼마라고? 중심 그죠? 90%. 맞아. 제일 큰 놈 그러면 중심 상업적. 자, 옛날에는 큰 순서부터 이렇게도 냈었다는 겁니다. 그럼 숫자 써봐봐. 해가지고 큰 놈부터 아니면 적은 순서부터 한 4개 주고 찾아볼래? 이렇습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일반 얼마라고요? 80. 유통 얼마? 80개입니다. 꼭 도로처럼 보이네. 80%. 그리고 클린 얼마라고요? 그죠? 70%. 그리고 이제 공업적은 죄다. 그죠? 70.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70. 그리고 여기는 준공업적은 건폐율은 뭐라고요? 그냥 다 70. 그리고 이제 녹지적은 건폐율 얼마라고요? 20%. 그리고 20%. 여기 계속 20% 오다가 한 놈이 그냥 훅 40으로 훅 다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존도 얼마? 보존관리 얘도 20. 보존 그냥 친구놈들은 다 그냥 20이네 됩니다. 근데 요거도 20? 아니 계획은 얼마라고요? 40 더블 됩니다. 봐라. 계획관리죠. 40% 도시적이 될 거니까 거기다가 막 건물 주상공을 지을 거니까 됩니다. 그리고 농림 20% 농가주택이라도 짓게 자연환경 질 수 있다면 얼마? 20%로 아주 조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폐율 말고 이제 용적률 위로 얼마 정도 쌓을 수 있냐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50%로 1층, 2층, 3층, 4층. 그럼 50평이면 100평, 150, 200,
25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 그리고 이제 자,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샌다 안 샌다. 원래 연면적에 들어가는데 용적률에서는 샌다 안 샌다? 안 샌다. 된다. 자, 눈에 보이는 쌓아져 있는 면적. 그래서 이제 이온은 뭐라고요? 연면적, 연대건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이게 또 고대 그러면 안 돼. 됩니다. 자, 건축 면적, 여기는 연면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종. 얼마부터 출발요? 100, 그죠? 100. 100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그리고 얼마씩 커진다고요? 50씩 계속 커집니다. 여기 이제 얼마? 150%. 갑자기 요놈 물어보면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 200. 자, 200%. 요놈은 250. 자, 250입니다. 그리고 3종은 얼마? 300. C가 3이라고 알려주네. 300%. 자, 그래서 이제 요놈을 정확하게 알면 이제 쭉 뒤로 가든지 앞으로 오든지 한번 신경을 써봐라. 그리고 5글자 안에 저거 준주거죠. 얼마? 500. 자, 500%. 자, 차이가 엄청 나네. 50인데 70이네. 300인데 아파트 좋은 줄 알았더니 나 안 되네. 정말 눈 깔아야 되겠네. 얼마? 500. 거의 2배 가깝습니다. 500. 땅 전체 면적의 5배를 훅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 상업적 얼마라고요? 요놈의 3배. 그죠? 1500. 아주 엄청나네. 1500%. 그리고 이제 200시 쪽, 200시 빼 가자는 겁니다. 줄어들자. 계속 안 좋은 놈이니까. 여기는 얼마라고요? 1300. 그리고 유통, 도로. 얼마라고요? 1100. 이런 놈들은 아예 그냥 안에까지 넣으려. 1000, 그리고 100. 도로처럼 보이네. 유통입니다. 그리고 근리는 얼마라고요? 900. 자, 900. 그러면 우리 이제 친구가 근처에 많이 있죠. 친구가 근처에 좀 있네. 됩니다. 우리 근리네. 이렇게 친구가 795입니다. 친구가 근처에 있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뭐 전화번호도 뭐 친구야고 뭐 7979.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도 하고 계십니다. 뭐 친구 42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하고. 먼저 바로 보면 생각나니까 입니다. 정말 친구 계십니다. 빨리빨리 그럼 중국집은 빨리빨리 이럴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런 이제 전화번호도 정말 나중에 사오려고 합니다. 사오려고 난리가 없습니다. 좋은 전화번호. 그럼 이제 그 집에 전화, 이제 옛날에는 요즘 이제 전화도 잘 안 쓰는데 좀 팔라고 해갖고 돈 주고 그걸 이전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업적 얼마부터 출발하더라? 300부터 300. 그러니까 요런 이제 못 찾으면 뒤에 이제 다 못 찾겠네. 300%. 일반 얼마라고요? 350%. 중공업 얼마래요? 400%입니다. 준주거적보다 100%는 좀 낮네. 입니다. 70은 여기는 똑같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진짜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면 이제 먼저 보죠. 80부터 80. 근데 어느 놈 가면은 10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보전 얼마라고요? 지켜라. 얼마? 그죠? 80입니다. 80. 근데 생산. 근데 보셔야 할 게, 요거 이제 우리 여기서 보셔야 할 게, 보전 여기도 80인데, 그리고 생산, 근데 녹지는 주상 공동, 도시적의 녹지. 그래서 원래는 도시적은 이렇게 개발이 다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녹지로 지정해놨다. 근데 주상공 다 땅을 써갖고 쓸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라도 좀 지어야 되고. 자, 이러니까 여기 생산 얼마라고요? 80일까요? 100일까요? 여기가 제일 헷갈린다는 겁니다. 출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니들 다 알고 있다. 입니다. 여기 100이다 아니면 80이다? 100. 참고 높게라도 지어라. 도시적이라니까요. 원래 개발이 가능했었다니까요. 80이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요놈 훅 내면은 다 틀릴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하다. 요놈을 갑자기 80을 줄 건가요? 아니,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녹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자연스럽게 개발이 허용이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정말 자연은 여기고, 그입니다. 보전이고, 그입니다. 요놈도 이제 얼마요? 100.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라니까요. 주상공이 없으면 요놈부터 먼저 풀어갖고 개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생계에서 생산도, 여기는 생산관리, 요놈이 요리가 지역입니다. 요리. 그럼 요놈도 이제 건폐율 20이지만 요놈도 용적률은 80. 그러면 얘 친구, 농민적 친구, 생산관리, 요놈 얼마라고요? 80. 요놈도 10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관리 20을 더 줬습니다. 그러면 20을 더 주자. 그럼 얼마라고요? 100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아예 그냥 한 번에 용적률은 이제 아예 정리하고, 그리고 또 보고 갑자기 헷갈리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환경 얼마라고요? 80%라고 해서 이제 백인 놈들, 요 백인 놈들 세개 좀 조심하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용도 지역 말고 이제 워낙 중요해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용도, 그다음에 지가 9개래. 용도 지 9. 근데 세분 되는 게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분 되는 거. 작년도에는 여기 용도 지구에서 많이 냈습니다. 먼저 세분 되는 게 경방, 보, 그리고 그리고 개.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 나오니까 경방보치개 5개, 그리고 세분이 안 되는 놈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놈 4개인데 고화. 우리 집에 이제 오래된 그림이 있어갖고 그놈이 나한테 아주 보고 주네. 뜻법입니다. 저기 감정하러 갔더니 2억 나왔네. 입니다. 요즘도 하는 것 같은데 일요일인가. 입니다. 먼저 차시특 해갖고 봤잖아요. 뭐라고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경관지고 안 좋아. 입니다. 막 자연 지킨다고, 물 지킨다고,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 지킨다고 꼼짝마입니다. 건물을 막 함부로 못 짓게 합니다. 방제인가요? 방화인가요? 방제. 그죠? 방제. 방화 그러면 안 돼. 그죠? 화재는 그냥 불, 뭐 산불, 논불, 뭐 불, 뭐 따질래? 그럽니다. 방화는 하나. 그리고 이제 보존인가요? 보호인가요? 보존이 아니라 보존. 그럼 저기 용도지역 가버리고 그죠? 보호. 자, 보호. 변태 같은데 여중생을 보호합시다. 여중생 그랬는데 여중생 보호. 역사문화 하면서 이제 중요시설물, 그리고 이제 생태계, 이런 식으로 보호하자. 정말 여중생을 보호하자. 보존하지 말고 뭘 지켜. 보존, 보호. 그리고 중요하다. 집 지어라. 취락. 취락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계집도 나오고, 자연 취락, 그리고 집단 취락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집 짓는 것은 자연일까요? 집단일까요? 아니. 개발. 개집이니까? 맞죠? 집단. 그래서 이제 요거 정말 맞고, 녹간농자 해서 이제 거기는 바로 자연. 정말 기집. 개발제한 구역에서 집 지어라. 집단. 그리고 개발 진흥. 이제 이놈은 조금 생각 안 나실 겁니다. 개발 진흥 지구 5개가 있었는데 누구의 특기가 주산이었더라? 관보기. 관보기의 특기가 주산. 요거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요. 개발 진흥 지구. 또 뒤에도 여러 번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높이. 고도, 지고, 이런 거 많이 들어봐. 입니다. 높이, 규제입니다. 산 있고, 물 있고, 그리고 비행기 이착륙 그러면 높게 짓지 마. 입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 이제 가다가 이제 훅 걸리는 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은 이제 지정권자. 자, 그러면서 이제 개도, 그리고 시수. 개도, 시수, 입. 개도, 시수, 입. 자, 먼저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민한테 공원이라는 휴식처를 주겠다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리고 무질서 난개발. 요놈이 이제 자꾸 헷갈립니다. 시가와 조정 구역입니다. 5년에서 20년. 무질서 난개발을 막는다고 해서 시가와를 조정하는 구역입니다. 물,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엄청 좋네.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정말 입지 규제를 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최소로 하겠다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딴 놈들은 다 꼼짝마. 아주 괴롭히는데 규제를 뭐 하겠다고요? 최소로 하겠대요.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다 해, 다 해. 내가 아주 팍팍 풀어줄게. 요게 바로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기하셔야 됩니다. 개발장구요. 시도지사가 아니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개발장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꼼짝마, 개발하지 마. 지금은 풀어주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수산은 달러, 수산, 물, 해양수산부 장관. 자, 여기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럼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지정권자를 많이 물어봤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저기 정도에서는 최소한 한 2개 정도는 나온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니까 조심하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0페이지 정도까지도 이제 그거 쭉, 거기 이제 아까 누가 결정했냐? 요런 것들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시가 봐도 이제 뭐를 못하게 하려고 꼼짝마 하는 내용들이 이제 96페이지에 쭉,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근데 심하게는 안 되니까 거길 너무 보지 말고 누가 지정하나? 그리고 내용이 뭔가? 요런 거 위주로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97페이지 가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원상 회복해라. 뭐죠? 허락 안 받고 계획에 안 맞게 뭔가를 막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려놔 그럴 겁니다. 근데 안 해? 그러면 사람을 불러다가 대신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행정 대집행.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저 행정 대집행법에 두 번째 줄에 있네. 무슨 법이냐? 무슨 법으로 행정 대집행하냐? 민사집행법 이렇게 속여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법도 속일지 몰라요. 이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출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행정 대집행법. 뭐죠? 대집행 들어가는 법. 무슨 민사집행법입니다. 아니면 국토법으로 아니라니까. 행정 대집행이라는 법이 따로 있다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뜯어내버릴 거야. 말을 안 들으면 된다. 간판 계속 달아놓으면 이전해 놓고 그러면 사람 불러다가 간판을 뜯어내버립니다. 저 악랄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입지 규제 저렇게 자연공원 그래서 도시 그러면 거꾸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장하고 다섯 번째 저놈의 수산을 좀 조심하자 그럽니다. 수산 물이니까 뭔 국장입니다. 뭔 시도지사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물은 해양이가 나와야지. 어느 시가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서울물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전국의 대표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정말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작년도에도 나왔다. 한 문제감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번에서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고요? 김연아 잘 아는 트리플 3개입니다. 정말 한 지역에 3개 노선이 막 2호선, 5호선, 9호선 이런 식으로 막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요 막 8개도 막 다니기도 합니다. 아주 난리가 없어요. 가장 그냥 많이 다니는 건 어디 강남 그쪽에 이제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또 애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원가 강남 8학군 그러면 아직도 알아주지 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강서로도 갔다가 목동으로도 갔다가 아직도 이제 한 3군데 정도는 학군이 아주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도 수성고입니다. 학군으로 알아줘요. 거의 서울급입니다. 수능의 만점이 서울에 4명 나올 때 대구에서 수성고 3명이나 나왔대요. 근데 슬프게도 우리 안동은 1명도 없고 경상북도 자체, 경상남도 자체, 제주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강원도 수능 만점짜리가 1개도 없었어. 그 정도로. 거의 뭐 부산도 몇 명 없었습니다. 대구가 오히려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수성구만 투기 과열지구 지방에서 유일하게 자, 그 정도로 때려잡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어려운 거
102페이지로 한번 와보실까요? 그리고 자, 지금은 이제 감만 좀 잡아 놓으시고요. 막 또 안 된다고 그냥 수업 시간에 짜증 내고 저거 선생님을 바꿀까? 막 그럴 겁니다. 바꿔봐야 그놈이나 똑같습니다. 아마 이제 더 그냥 어려운 놈이 올지 몰라. 그래서 한번 포인트를 잘 보시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진짜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솔 나고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저 도시적 관리죠. 저런 것들 들어봤냐고. 뭐 농림지역 그런 거 조금 들어봤겠지. 근데 저렇게 자세하게 있는 줄은 몰라. 일반인도 전혀 몰라. 자, 정말 좋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원칙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용도적이 한 땅인데요. 막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근데 주거지역이 아주 면적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무시해버리면 안 될까? 그게 바로 이제 102.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가지고 시험 문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저기 나오죠. 20회, 21회.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면은 안 낼 줄 알았냐면서 또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깐죽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이렇게 이제 둘 이상의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이고 그림을 보면 아주 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보니까 두 번째 줄에 330, 그 100평. 뭐 딱 정확하진 않지만 3.3 정도로 나누면 100평 정도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330제곱미터 이하. 자, 이하면은 저 330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내는데 딱 330 내버리면은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하는 들어가요. 이상, 이하. 그 숫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미만, 그리고 초과. 그러니까 만약에 미만 그러면 330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하는, 이상 이하는 그 숫자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100평까지는 들어가요.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줄로 한번 와보시고요. 면적 330에는 꼭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자, 그래야 이제 문제를 푸니까 그래요. 입니다. 용용에서 바로 20회 때 숫자 갖고 줘서 나왔대요. 입니다. 또 남을 수 있대요. 입니다. 자, 네 번째 줄로 가볼까요? 용적률, 그 근표를 가중평균은 이제 둘을 합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 50, 70 나오면은 왜 평균 60인가요? 가중평균 입니다. 그리고 두 개 더해갖고 2 과목이었으니까 2로 나누면 딱 60이잖아. 꼭 전자계산기 두들겨야 되겠니? 입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그 가중평균한 값 그거를 꼭 박스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줄을 보실까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죠. 그 넓은 용도죠. 거기다가 잘 밑줄을 한번 해놓으실까요? 자,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조심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 다만 안 나왔는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거쳐져 있는 토지는 더블 얼마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오면은 아주 편하니까요. 그림. 자, 그림으로 이제 가중평균한 건폐율 한번 이제 그거 한번 잘 봐주실까요? 자, 그림 왔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보니까 땅 한 1000평 정도라고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준주거지역은 얼마? 700. 그리고 이제 옆에 봐라. 일반 상업지역은 330도 안 되네. 얼마? 300이라고 하면은 바로 용적률 건폐율은 어찌 적용할 거야? 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숫자는 바로 준주거지역 저거 70인데 왜 또 저기다가 50이라고 했대? 아니, 최대가 70인데 그 땅은 50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좀 다르게 준다는 겁니다. 여기다 30 줄 수도 있어. 60 줄 수도 있어. 그입니다. 최대가 70이라고 했지 무조건 준주거지역은 70이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땅마다 약간씩 달라요. 조금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최대가 70이라고 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여기는 얼마래요? 70. 아까 80이라고 하더니 아니 이렇게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 땅은 또 그렇다니까요. 왜 자꾸 따져? 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이제 계산기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중평균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면적이 700제곱미터. 계산 과정 안 나오니까 괜히 또 그냥 안 된다고 짜증내고 또 계산기 집어 던지고 성질을 좀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0에다가 그리고 거기 공표를 준 대로 얼마요? 50. 그냥 그대로 50%.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최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여기다가 70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땅은 50이라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중평균이니까 아까 50 그리고 70점
개론 50점, 민법 70점 이렇게 나오면 딱 평균 60이네. 요 소리가 이제 두 개를 보태갖고 2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120, 60 나오잖아. 그래서 합격이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이제 또 아래 보니까 상업적 얼마? 300제곱미터. 뭐 시험장에서 그냥 숫자만 갖고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곱하기 얼마다? 70이다. 자, 70% 이다. 그리고 이제 가중 평균이니까 요거 땅 면적이 얼마니? 1000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봐라. 자, 그럼 이제 57에 35 정도 나왔네. 그냥 요거 잘 아는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계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37에 얼마인가? 21 정도 나왔네. 그럼 얼마 정도니? 56. 꼭 계산기 써야 되겠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금방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숫자가 엄청 약해요. 여기. 숫자만 보면 머리에 쥐가 나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러면은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없어. 계셔야 된다. 또 안 나온다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반장하고 이게 아예 긴장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로 한번 와볼까요? 용적률로 한번 와보자. 거기는 얼마라고요? 300.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700에다가 700제곱미터인데 거기다가 용적률을 그냥 300으로 줬으니까 원래 500인데 아니 거기는 300으로 정해졌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300은 300제곱미터는 용적률 이제 교재에서 준 거 500 보이시죠? 그 그림에 500. 그래서 여기 이제 곱하기 500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1000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37에 21 나왔네. 그리고 35, 15 나왔네. 그러면 한 360인가? 360 나왔겠네. 그래서 이제 숫자 좀 근처에 있는 거 바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근데 보실까요? 어느 놈이 더 큰가요? 더 넓은 거잖아요. 누구? 일반 말고 주거죠. 그러면 저 상업적 너 눈 깔아 보인다. 저리 가. 여기는 전체를 몰려 준주거적으로 적용하자. 아, 그 소리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 보니까 상업적은 아까 660 그랬죠. 660. 그럼 아까 이제 가중평균 해봤던 걸로 그대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행위자는 뭐라고요? 자, 660. 바로 이제 더 크니까 일반 상업이가 더 크니까 일반 상업적을 적용을 하자.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실까요? 이제 고도지구가 좀 세죠. 높이 짓지 말어. 그러면 이제 여기도 자, 건축물이 저렇게 이제 그림처럼 준주구하고 고도지구에 일반 상업적인 고도지구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고도지구가 걸쳐져 있으면 건축물하고 토지까지도 건축물만 그러면 안 됩니다. 대지 토지까지도 뭐라고요?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에다가 박스에 놓으실까요? 정말 그냥 준주거적 저것도 눈 깔어. 그리고 상업적도 눈 깔어. 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다 뭐라고요? 여기는 고도지구를 적용을 뭐해라? 적용해라. 그러니까 이제 800이 제일 크니까 준주거적을 적용을 하고 토지하고 건물은 다 뭐라고요? 모두 고도지구를 적용을 해라. 높이. 한 30m 그러면 30m 못 넘겠네. 건물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준주거적도 저것도 별거 아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방화 볼까요? 우리 방화는 땅은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타던데요? 아니요. 약간 시커멀 뿐입니다. 그래서 안 타. 그러면 건물만 이렇게 건축물만 방화지구를 적용을 해라. 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방화지구하고 다른 정도가 좀 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건물만 그죠? 토지 아니야. 입니다. 건물만 뭐라고요? 방화지구입니다. 자, 건축물 그리고 방화지구 좀 박스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방화벽으로 절대로 안 번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아래 그림 보실까요? 준주거죠. 면적 크네. 800. 그리고 일반 상업적 202인의 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준주거적 그대로 따라가고 건폐율 용적률은 그놈을 따라가고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방화지고 저 위에 고도는 토지도 있더만 여기 뭐라고요? 건물만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숫자 1도 써놓으면 좋겠다.
토지는 안 타. 그러니까 무슨 코미디하면 토지가 불이 타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녹지지역 보실까요? 자, 녹지지역. 야, 녹지 좀 지키자. 그러니까 녹지. 그래서 요놈은 녹지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은 녹지 그냥 그대로 녹지로 가버립니다. 각각. 자, 먼저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또는 구역 등에 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로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였을 때는 빼니까 330을 넘어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330을 넘어야. 연문장 100명 돌려놨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녹지가 정말 엄청 적어. 그러면 요 녹지 그냥 그대로 너 녹지 없어. 눈 깔어. 너 없는 거야. 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400 그러면 녹지 그대로 갑니다. 녹지. 큰 면적이 있어도 녹지 그대로 각각. 거기 각각에다가 두 번째 끝에 가로 옆에 각각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놓으실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건축물이 고도축에 거쳐져 있다 그러면 건축물하고 또 토지는 저 위에 가로 1번에 그대로 그냥 고도지구로 가고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그게 그리고 이제 아까 방화지구에 거쳐져 있다 그러면 또 건축물만 방화지구로 간다. 그럼 저 가로 1번, 가로 2번이 같지 않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내본 적은 없긴 한데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정말 편합니다. 자, 볼까요? 저기 이제 녹지, 자연녹지라고 쓰는 그 녹지가 아까 330제곱미터 이하는 뺀다 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놈이 한 400 이랬으면 모르는데 330도 안 됐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큰 놈을 따라가 버리죠. 큰 놈.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거 지역입니다. 녹지가 너무 적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따라가고. 근데 만약에 이제 900하고 그리고 자연 녹지가 400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400 제곱미터가 400제곱미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각각. 녹지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각각 가자.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편하게. 자, 먼저 약간의 예외를, 그러니까 제한을 좀 풀어서 약간의 예외를 좀 더 이제 바로 볼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좀 더 이제 내용 볼 건데, 기반시설이, 요거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거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만들려고, 그리고 계획으로 결정했구나.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자, 그런 것들은 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학교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 제한을 꼭 지켜야 될까요? 아니. 뭐죠? 공익을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 그거는 빼주자. 그리고 리모델링도 약간 좀 완화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특혜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용도구역에 이제 건축 제한에 우선 적용해서 이제 시가화나 수산이나 그리고 개발자는 거기를 약간 우선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법으로. 특별한 용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이제 약간 특례를 주는데, 자, 먼저 1번에 제목만 한번 간단해 볼까요? 자, 건축물 등의 규모 기준에 부적합한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건축물을 재축 다시 짓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위반한 건축물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을게요. 그리고 개축할게요. 아니면 오히려 증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약간 특례를 좀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줄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건폐 용적률, 높이 등의 규모 기준에 부적합. 그러니까 원래 200인데 막 300, 그리고 20인데 30.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재축, 다시 짓겠다잖아요. 그리고 대수선을 할 수 있죠. 그럼 면적을 좀 넘어가 버렸습니다. 좀 자르기는 어려울 건데, 그러면, 자, 3층, 한 2층 정도로만 아예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죠? 여기는 맞는 쪽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제 첫 계약 했다가 바람 피우다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뉴욕 이런 거하고 약간 유사하다는 겁니다. 뭐 그건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본 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종전 용도로는 기득권 계속 쓸 수 있는 거지. 요거를 이제 하지 마. 이럴 수는 없겠죠. 우리 기득권은 강합니다. 그럼 한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경우는 그냥 종전의 용도로 계속 어쩐다?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이제 그냥 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다.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자,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 우리 이제 퍼센트 해가지고 한번, 요거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셨을까요? 106. 한번 우리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32회. 여러분 잘 보실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얼마니 이렇게 냈었는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최대 한도에 관한 내용인데 숫자를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 주거지역은 좀 조심하실 게, 얘는 지금 전일준, 전용이라는 거지, 일반이라는 거지, 아니면은 준주거라는 거지, 아예 알려주네? 이런 못 풀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라고 했잖아.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했습니다. 용적률. 그러면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제일 큰 놈이 누구래요? 그렇죠. 준주거. 그럼 얼마래요? 5글자? 그렇죠. 500. 그러면 벌써 답은 세 놈. 우리 시험 문제 가보면요. 500이 올해 한 2개밖에 안 되고 갑자기 400이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가 뭘 잘못 봤나 해갖고 400에 자꾸 눈이 간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저는 출전들이 심리학 전공입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500. 그럼 1번, 2번 더 저리가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계획관리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80이요, 100이요? 그죠, 100. 근데 5번은 너무하다. 뭐 150이 어딨어, 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5번은 또 조용히 사라지시고, 걔입니다. 지난 거 끝까지 봐야 되겠네, 걔입니다. 난 이제 바로 근데 이거 뭐 숫자가 뭐 3번, 4번? 뭐 왜 저러지? 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보실까요? 농림지역 얼마인가요? 이거 왜 이러지? 뭐가 좀 잘못 나온 것 같다. 오자가 좀 있는 것 같다. 저도 웃기네. 80.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 4번은 100 그랬을 것 같아요. 그놈이. 그죠? 해서 이제 답은 3번. 요거 진짜 오자 있구나. 그 다음에 요 정도 보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7번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7번. 요는 이제 20회 때 나오고 너무 오랫동안 아예 안 나왔는데, 근데 나올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올해 그냥 재수 없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재수 좋으면은 아는 사람은 가서 쭉쭉 아주 가볍게 맞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숫자만 나오면 그냥 안 풀어. 안 풀다가 한 문제 부족하다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대지가 얼마래요? 1000이래요. 계산 편하게 줄 거예요. 입니다. 뭐 250 이렇게 안 줄 거라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이고 그 토지가 700제곱미터 뭐라고요? 2종 일반이래. 근데 가로에다가 용적률 검표율 이런 거 주니까 그거 보고 해야 돼. 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거쳐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근데 가로를 좀 보라는 겁니다. 자, 먼저 1종, 2종은 먼저 앞에 놈이 2종일 건데 얼마? 150. 그리고 자, 뒤에 놈 1종은 얼마? 100. 150, 100.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기출문제 7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럼 먼저 700이 요 700제곱미터에 곱하기 그리고 2종 얼마라고 거기서 문제 줬다고요? 150. 150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더하기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한대요? 100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치사하게 1000이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300제곱미터 그지? 요걸 못 찾아갖고 못 풀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전체가 1000이라고 했잖아. 한 놈이 700이면 나머지는 300이겠지. 요 소리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30분 걸리고 계속 째려보다가 이거 문제 어떻게 푼대? 뭐 괜히 또 감독관한테 문제 잘못됐어요. 걔는 더 몰라. 공부 안 해봤는데 걔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니만 그냥 이상한 거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라고요? 100. 100이었다. 100%. 그리고 이제 요거 뭐 분모로는 1000이 같겠다. 그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이러면 이제 5.7에 35. 여기다가 105인가요? 아, 이제 진짜 숫자 약해갖고 그리고 3. 그러면 1350. 1350입니다. 이거 발가락으로도 풀겠네. 자, 그 정도.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잘 냈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저기 111페이지 한 문제 나오니까 요거까지 얼른 봅시다. 한번 보실까요? 또 오늘이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한 두 개는 나오고 요 앞에서, 그리고 또 뒤에서 한 두 개 정도 나오고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용어 정의에서 꼭 조심하실 게 그 도시군 계획시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봤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냐, 우리 용어 정의로도 첫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출발이 기반시설 중에서 그래야 됩니다. 기반시설 오른쪽에 7개 종류 나눠갖고 그 기반시설, 생활이 없어서 안 된다는 기반시설을, 그리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여기다 기본 그럴지도 모릅니다. 도시군 관리, 그죠? 도시군 관리, 용계 기지 할 때도 기 봐놓고 저래 입니다.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그리고 뭐라고요? 시설,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하면 기반시설이라고요? 뭔 황당한 소리 한대요? 아니, 기반시설을 무슨 결정을 하면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그 계획 나와야지. 계획, 그죠? 계획, 시설, 이걸 여러 번 내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111페이지 별표 3개, 그 박스 앞에다가 별표 3개, 이게 매년 나와요. 매년. 좀 이따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볼 거야. 입니다. 자, 먼저 기반시설,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기반이 되는 시설. 우리 법에서도 이제 저 시설 등 해놓고 교통시설이라고 나눠놨다는 겁니다. 교통. 그러니까 여기 이제 쭉 저기 이제 위에 있는 도로부터 저기 면허시설까지는 교통이다. 맞죠? 교통, 도로, 그리고 철도, 그리고 항만, 공항, 다 교통이죠. 뭐 나르잖아요. 주차장, 특히 이제 주차장에다 좀 박스 좀 해놓을까요? 주차장. 이 주차장이 교통인가 환경기초인가 아니면 넓다 해갖고 공간인가 환장한다는 겁니다. 주차장, 얘도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이나 그 다음에 궤도, 차량, 마치 이렇게 선 나르는 거, 검사, 그리고 면허시설,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교통시설. 특히 주차장 조심하자. 꼭 내놓으면 집중적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넓다, 탁 트여서 넓게 돼 있는 시설. 근데 유원지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광장, 그죠? 공원, 녹지, 그리고 유원지입니다. 지목받지 유원지입니다. 근데 그 옆에 공공공지를 좀 조심하시랍니다. 공공공지. 요 공공공지를 잘못하면은 문화 체육시설로 가버립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근데 공공공지, 공공이 쓸 수 있는 그냥 공지입니다. 그러면 맞네, 공원, 걔 친구네, 공간시설이라는 겁니다. 요놈이 정말 아주 헷갈리니까 나중에 우리 문제 풀이 때도 제가 이제 모의고사도 꼭 내볼 건데 바로 그냥 또 미끼에 걸려갖고 덥석 무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유통은 뭐 시험 문제 뭐 내볼 만한 게 거의 없어갖고 그냥 유통, 수도, 전기, 유통 공급 맞죠? 물을 날라갖고 우리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근데 방송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방송통신도 그렇죠, 유통기지 입니다. 방송통신 입니다. 우리 집 TV로 들어오잖아 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입니다. 공동구도 유통 공급 맞아요 입니다. 거기에 땅 아래에 전선,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 쭉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동구, 좀 이따 공동구 다시 볼 거고, 시장도 유통 맞네 입니다. 그리고 유류, 그 다음에 송유, 설비, 이런 것들도 다 유통. 기름을 공급해 주잖아. 그런 것들도 다 유통 공급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뭐 거의 그냥 틀릴만한 게 한 개도 없어갖고 거의 틀려본 적이 없는데, 학교, 공공, 이런 거 나온 거, 청소년, 수련, 시설, 여기는 그냥 쭉 봐도 알 수 있어갖고 출전들도 이런 거 다 알아. 공부 한 개도 안 해본 사람도 느낌으로 다 알아 해갖고 거의 뭐 틀리질 않습니다. 근데 방제 조심해야 됩니다. 방제. 하천이 왜 또 방제래? 입니다. 하천, 물 난리를 막으려고 입니다. 하천, 그리고 유수지, 그리고 저수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 세 개를 꼭 박수 좀 잘 놓을까요? 방제 엄청 냈습니다. 방제. 하천,
저기 환경기초 막 거기다가 넣어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냥 다 방방방. 그 방 그러면 방제라는 거 알아. 입니다. 정말 방방방 아주 방방거리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 여기다가 이제 무섭다 이렇게 하는 쏠실까요? 자, 그 우리 프린트에도 드렸는데 장사 안 가고 싶죠. 장사시설 도축장 막 소를 잡네 돼지를 잡네 그냥 푹 쑤셔갖고 그리고 이제 종합의료시설 병원 정말 병원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 세 개 무서운 거입니다. 무서워서 정말 여기는 안 가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얘도 정말 많이 냈었고요. 방보안 그 세 개는 무조건 박스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환경기초는 이제 막 뭘 버리는 거 더럽다 여기는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다 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돗물이 더러워요? 아니 하수도 막 빗물 같은 거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막 물 이런 거 막 버리는 거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수도 아니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재활용 빗물 정말 더럽잖아요. 수질 오염 그다음 폐차장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환경 기초 시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세분되는 게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그냥 도자광 이런 들 같은데 도로가 우리 일반 도로 외에도 전용 자동차 전용에다가 보행자 전용 막 자전거도 막 타고 다니시되 정말 여러 개 나누잖아요. 그럼 나누겠다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 번 되는 거 세 개 거의 안 해봤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놔야 됩니다. 자동차 정류장도 종류가 여러 개죠. 물류 터미널도 있고 공동 차고지도 있고 공용도 있고 여객 우리 뭐 주변에 여기 안동역도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환승센터 이런 것들은 자동차 정류장으로 세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장 광장도 교통 그 다음에 일반 경관 그리고 지하 그리고 건축물 부설 광장 요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럼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하나 나왔었던 거 얼른 자 바로 이제 끝내기 전에 얼른 한 번만 봐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나왔었던 게 진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쭉 뒤에서 이제 한번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중간에 나오니까 한번 바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바로 이제 쭉 가다가 125페이지에 2번 한번 나올까요? 여기 이제 32회 때 최근에 나왔던 기반시설의 종류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이 틀린 것은 뭐냐요? 연결이 틀린 겁니다. 나 먼저 교통의 차량 맞죠? 차량 검사 면허 맞죠? 그 다음에 공간이 넓다의 녹지 맞잖아요. 녹지 맞네. 그리고 유통 공급 딱 애매한 것은 맞죠? 방송 맞네. 전파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통신시설 맞고 공공문화 맞죠? 그럼 마지막에 볼까요? 보건 위생 무섭다 폐기물 아니 그 아래던데 그 아래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만만치 않게 답 찾는 것은 딱 오히려 4번까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얘가 다 많이 틀리니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 장사 도축장 종합의료 이런 거 있으니까 아니네 정말 방부한 그놈들 아주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약간 어려운 게 있고요. 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